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이피투자 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4월 6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CS 윈드고요. 코드번호 112610입니다. 자, 일단은 CS 윈드가 이 부분의 조정폭을 좀 이용을 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이 21선까지 조정을 좀 받지 않고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좀 방심을 한다든가 경계를 한다든가 경계는 좀 하셔야겠죠. 주가가 여기 이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조금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경계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반등이 좀 우선 나와줬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대응을 잡을지 안 잡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고민이 좀 되는 상황들이에요. 오늘 한 7만 원까지 한 터치를 했다가 좀 아래 꼬리를 달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조금 새로운 국면이 와준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좀 보면은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매물 소화를 거치고 돌파를 할 때 그리고 상단 부분 61선을 봐야 된다. 그리고 주정을 좀 받고 주정을 받는다라고까지 제가 뭐 7만 원 부분까지 좀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좀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는 부분들이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전에는 61선을 뚫어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이제는 뚫어줘야 돼요. 이제는 이전 같은 경우에서는 뚫어줄 수 있을까 좀 경계는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조정을 좀 한 차례 좀 받고 나서 상승 돌파를 한 다음에 나온 조정들이잖아요. 이때 매수를 못 해가지고 대응을 좀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라고 한다면 어 제가 지금까지 저라고 한다면이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라고 한다면 이 권리락 이제 다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를 받을 거니까 기존에 있는 구주를 다 매도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대응을 잡았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저라면 여기서 한번 대응을 좀 잡아볼 것 같다라고 잡았다 요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차익 실현을 한 것과 같이 이 부분쯤에서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서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대응을 못 잡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구주를 이제 현금 여력 대응 여력들은 제가 그동안 확보를 계속 해둬야 된다. 이때도 계속 현금 여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국면이었어요. 여기 이때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매수를 못했다. 아니면 여기서 매도를 못했다. 두 가지 방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자, 두 가지 방안.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수를 못했다. 대응을 못 잡았다. 대응을 못 잡았다. 두 번째 방안들은 여기서 매도를 못했다. 이렇게 좀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대응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반등 나와서 돌파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뭐 대응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보시든가, 이 구간에서, 여기 구간, 내일 뭐 주종을 좀 받든가, 내일 주종을 받든가, 아니면 돌파를 하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 대응을 잡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구간을 돌파를 하는 걸로 확인을 하고, 이제 대응을 좀 잡으셔도 되고, 뭐 이 구간에서 주종을 받을 때 대응을 좀 잡으셔도 되고, 여기. 이제는 국면이 여기를 좀 뚫고 나가지고 이 상단에 있는 이 공간으로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지를 약간 이때는 돌파를 하지 못했던 움직임이었죠. 여기를 좀 돌파를 하는지를 체크를 해보든가 아니면 주종을 받고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대응을 하시든가 좀 여기든 일단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평균 단가가 낮으신 분들 내 평균 단가는 여기야 내 평균 단가는 여기야 그러면 이 부분을 돌파를 하면은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뭐 대응을 안 잡으셔도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제가 이 다양한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리는 게 내 평균 단가,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전략을 좀 짜시라고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여기 대응을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확인하면서 여기 이 부분 확인하면서 체크를 하시면서 좀 이제 그 대응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서 대응은 잡았는데 여기서 매도를 못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매도를 못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올라가는 거 지켜보고 여기를 돌파를 하는지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거예요. 돌파를 하는지 돌파하지 못하는지 보면서 여기서 매도 못한 것들을 다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돌파를 한다. 이제는 돌파를 해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이 영역대의 흐름들을 좀 올라오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봤는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 있겠죠.
일단은 여기서 대응을 잡고 여기서 매도를 못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 부분, 이 포인트를 돌파를 해주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를 매도를 못 했다라고 하더라도 대응 잡았는데 일단 평균 단가는 낮아졌잖아요. 그죠? 평균 단가는 낮아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을 다시 돌파를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국면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뭐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이 구간을 61선을 또 돌파를 하고 그러니까 이 구간의 가격대가 한 자, 이 구간이 한 77,000원, 78,000원 이 구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8만 원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8만 원. 8만 원이랑 77,000원 부분을 돌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이 강도를 좀 가늠을 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는 것과 돌파를 하지 못하는 것들은 캔들 흐름들이 명확해요. 이탈을 하는 것들이라. 우리 뭐 이제는 이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지켜보면서 여기 대응을 했든 대응을 못했든 매도를 했든 뭐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진 않았죠. 뭐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모든 부분들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긴 합니다.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하지만 모든 부분들이 참고로 하시라고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무조건 확신을 해가지고 보시라고 하는 게 아니죠. 저도 이제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일단은 좀 매도 이 조정을 좀 빠르게 마무리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뭐 7만 5천 원 부근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7만 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좀 살짝은 조금은 열어두시되 여기에서 이제 가능성이 여기서 7만 원까지 조정을 받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돌파를 하는지를 보면서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7만 원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7만 원이 온다라고 하면은 7만 원에서 반등 나오는 걸 확인하면서 또 이제 여기서 대응을 좀 잡으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여기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와 여기를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대응을 잡았든 대응을 잡지 않았든 여기서 어떻게 했든 간에 여기와 이 구간을 포인트로 보고 움직임들을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제가 아는 것들을 좀,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난해해요. 이걸 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설명을 하는 부분들인데, 수준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판단을 하기 나름이고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부분들이 이해를 못 하셨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제각각 평균 단가가 얼마고 비중이 얼마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을 보고 내 상황에 맞게, 그러면은, 나는 이런 식으로 해야겠구나라고 판단해 주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몫이라는 거,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은, 자, 리포트들이 좀 나오면서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규 투자 정책 모멘텀이라고 했습니다. 4월 22일에 기후정상회담이 좀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 정책 같은 부분들의 핵심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핵심이다.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 발전 시장 확대에 따라서 목표치가 좀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견고한 수주와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 종목이 단기 종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전에 이때부터 계속 이 종목은 단기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해를 좀 하셨던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제는 미국 내 신규 생산 설립과 추가적인 매출 기여도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들까지는 좀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으시는 게 좋겠죠. 인프라 투자라든가 기후 정상회담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스케줄로 좀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관련된 그런 모멘텀적인 부분들로 부각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4월 22일이라고 하면은 이전에는 좀 많이 남았다라고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고 느껴지시죠. 스케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견고한 수주 실적 성장이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목표가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19% 16% 증가해 1조 1,500억 원, 1,134억 원. 그렇기 때문에 연간 실적이 2021년 같은 경우는 1조 1,500억 원. 그러니까 추정치가 상향 좀 높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키움 증권사보다 다 틀려요.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19% 16% 증가한 7조 1,107억 원, 7조 1,507억 원, 7조 1,507억 원이죠. 이 부분들이 일단은 증권사에서 추정하고 있는 부분들 최하위 그러니까 컨센서스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부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주가에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지 아니면 좀 조정을 좀 받을지 그런 부분들이 있죠. 매출 추정치는 좀 낮아요. 여기 추정치보다 키움증권에서 추정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1,134억 원이라고 하면은 뭐 비슷한 수준이죠. 그냥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성장을 한다라는 부분들이죠. 성장을 한다. 자, 이게 지금 어 정책적인 부분들이랑 글로벌적인 그런 시황들의 이제 결합이 좀 되면서 모멘텀으로 좀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22일, 4월 중후반쯤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8만 원을 좀 돌파를 해가지고 상당 부분의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모멘텀적인 부분들로 작용이 돼가지고 주가가 이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일단 지금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드린 게 여기 그리고 여기 이 부분들 포인트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뭐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거 아니고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추천드렸다고 하면은 이전부터 이때쯤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올라갔든 떨어지는 간에 계속 브리핑을 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만한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비중에 대한 관리 계속 이전에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런 부분으로 계속 진행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4월 1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3전 2승 1패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자, 무조건 100% 수익이 나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랑 목표가, 손절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좀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9시에 러셀 현재가 6,2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430원 손절가 6,0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화승엔터프라이즈 현재가 18,550원 1차 목표가 19,100원 손절가 17,500원 그리고 9시 4분에 백산 현재가 1,950원 1차 목표가 11,300원 손절가 1,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 러셀이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호가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한 부분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 9시 4분 최고가 19,200원으로 1차 목표가 돌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단기적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 만에 매매를 결정할 수 있는 종목들. 무료 추천주로 3종목 추천에 2종목 수익, 1종목 보유 중입니다. 러셀, 화승 엔터프라이즈. 보유 종목은 백산이다.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단타의 개념,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경고 문구라든가, 다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다 상세하게 설명을 다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보유 종목들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장 마감하는 4시 경쯤에 이렇게 결산을 좀 올려주세요. 러셀 13% 정도 상승을 했다. 그리고 당일 최고가 13% 정도 상승했다.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 3% 정도 상승을 했다. 여기 매수가, 매수 추천가. 그리고 백산이 오늘 추천가 대비 마이너스 5% 정도 당일 최고가 11,300원으로 기록을 했는데 추천가 대비 마이너스 5%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러셀, 화승 엔터프라이즈, 백산 이렇게 수익, 손절, 손절 이런 식으로 합산 누적 수익률 이렇게 달별로 꾸준하게 누적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종목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100% 수익을 전부 다 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리고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다, 단단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오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